밀라나, 내가 뭐가 부족해서 동양인 남자를 만나? 러시아 좋은 남자들 얼마나 많은데. 2024년 가을 모스크바의 한밤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한국인을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생전 처음 본 한국 남자가 저를 위험에서 구해줬어요. 그 사람은 말수가 적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고 위기 상황을 순식간에 해결했습니다.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2달 뒤 제가 일 때문에 한국에 갔을 때 알게 된 그의 충격적인 비밀이 있었거든요. 왜 그가 저에게 사랑보다 책임을 먼저 말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려한 모델 생활 속에서도 늘 공허함을 느꼈던 제가 어떻게 진짜 사랑을 배우게 됐는지요. 그리고 한 사람의 책임감이 어떻게 3명의 인생을 바꿨는지. 특전사 출신 한국 남자와 러시아 톱 모델, 그리고 한 아이의 특별한 이야기.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제 이름은 밀라나 28살입니다. 모스크바에서 활동하는 톱모델이죠. 겉으로 보기엔 정말 화려한 삶을 살고 있어요. 유명 브랜드 화보 촬영, 국제 패션쇼, 상류층 파티까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들로 가득한 하루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공허함이 숨어 있었어요. 그날도 모스크바 중심가 대형 쇼핑몰에서 가을 컬렉션 촬영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브랜드의 새로운 라인이었죠. 사진작가가 계속 지시했어요. 더 섹시하게, 더 매혹적으로, 카메라를 유혹해봐. 저는 능숙하게 포즈를 취했습니다. 이미 몇 년째 해온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완벽해, 밀라나. 정말 환상적이야. 사진작가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주변 스태프들도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저는 왠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하나의 상품처럼 느껴졌거든요. 촬영이 끝나고 동료 모델들과 함께 근처 고급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모두들 신나게 떠들고 있었지만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모스크바의 가을 풍경을 바라보면서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밀라나, 왜 이렇게 조용해? 오늘 촬영 정말 잘 됐잖아. 친구 올까가 물었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피곤하긴 뭘 피곤해. 너 요즘 계속 이래. 무슨 일 있어?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촬영장에서 만난 클라이언트들의 시선이 불편했거든요. 마치 저를 하나의 물건처럼 바라보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제 외모만 보고 평가하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 그런 시선들 말입니다. 밀라나, 너 진짜 이상해졌어. 예전엔 이런 자리 제일 좋아했잖아. 또 다른 친구 옐레나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거잖아. 하지만 너무 변했어. 요즘 파티도 안 나오고 남자들 만나자는 것도 다 거절하고. 친구들은 제가 왜 그러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 역시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뭔가 공허했어요. 겉으로는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지만 마음속은 텅 비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엘리베이터 거울을 봤어요.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 값비싼 옷차림, 우아한 자세. 모든 게 완벽해 보였지만 뭔가 가짜 같았습니다. 이게 진짜 내 모습일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아파트에 도착해서 메이크업을 지우면서 거울 속 제 맨 얼굴을 봤습니다. 화장을 지운 얼굴도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눈빛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진짜 사랑이라는 게 정말 있을까? 내 외모가 아닌 진짜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있을까? 모스크바의 네온 사인들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사업가, 의사, 변호사, 심지어 몇몇 유명인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똑같았습니다. 처음엔 좋은 말로 접근하지만 결국엔 제 외모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고 하지 않았죠. 내가 찾는 건 뭘까?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화려함 뒤에 숨겨진 이 공허함을 채워줄 진짜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며칠 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일주일 후 저는 아르바트 거리를 혼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 중 하나예요. 역사가 깃든 이 거리는 언제나 저에게 위안을 줬습니다. 가을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고 거리에 나뭇잎들이 노랗고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계절이었습니다. 오늘도 친구들이 저에게 클럽에 가자고 제안했지만 정중히 거절했어요. 요즘 들어 시끄럽고 화려한 곳이 더욱 싫어졌거든요. 대신 조용한 카페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밀라나, 너 요즘 정말 이상해. 예전엔 파티 제일 좋아했잖아. 친구 옐레나가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사람은 변하는 거잖아. 나도 나이를 먹었고. 28이 무슨 나이야. 아직 한창 젊을 때인데. 젊다고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 친구들은 제가 요즘 달라진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었어요. 그냥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밀라나, 솔직히 말해봐. 너 이미 다 가졌어. 인기도 있고 돈도 잘 벌고 예쁘기까지 해. 세상에 부러워할 게 뭐가 더 있는데? 친구들은 제가 가진 겉모습만 봤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있었어요. 저 혼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정으로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외로움을 말이에요. 아르바트 거리 끝에 있는 작은 카페로 향했어요. 이곳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는 현지인들만 아는 아늑한 곳입니다. 따뜻한 허브티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이런 조용한 순간이 요즘 제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 가족들이 함께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친구들이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모두들 누군가와 진정한 연결을 맺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만 혼자였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여러 남자들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하지만 내용은 다 뻔했습니다. 저녁 먹자, 술 마시자, 같이 놀자, 파티에 가자. 그런 메시지들 뿐이었어요. 아무도 제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지 않을까? 차를 마시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제 꿈이 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에 행복을 느끼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가을 저녁이 되니 거리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차 향기가 코끝을 스쳤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이 공허함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2명의 외국인 남자가 비틀거리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술에 취한 것 같았습니다. 시끄럽게 떠들면서 지나가고 있었죠.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냥 바라봤습니다. 설마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차를 천천히 마시면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관계는 뭘까?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아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카페를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순간이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따뜻한 차를 다 마시고 카페를 나선 순간이었습니다. 아까 창문 너머로 본 2명의 외국인 남자가 저를 향해 직진해 오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길을 물어보려는 줄 알았습니다. 가끔 관광객들이 러시아어를 못해서 영어로 길을 묻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미스. 그중 키가 큰 남자가 러시아어로 말했어요. 발음이 많이 어색했지만 의사소통은 가능했습니다. 아마 러시아어를 조금 배운 모양이었어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저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혹시 사진 좀 같이 찍을 수 있을까요? 우리 고향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요. 이런 요청은 가끔 받는 편이어서 처음엔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2 남자의 눈빛에서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졌거든요.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 있어서요. 다른 분들께 부탁해보세요.
처음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계속 따라오면서 더욱 끈질기게 말을 걸었어요. 그냥 사진 한 장만요. 1분도 안 걸려요. 당신 같은 미인은 정말 처음 봐서요. 정말 죄송해요. 지금은 안 돼요. 저는 빠른 걸음으로 그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따라왔어요. 점점 상황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우리랑 술 한잔 어때요? 재미있는 곳 알고 있어요. 러시아 미인과 함께라면 정말 영광일 텐데요. 아니에요. 정말 집에 가야 해서요. 그들의 태도가 점점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처음의 정중함은 사라지고 더욱 강압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차갑게 굴지 마세요. 우리 나쁜 사람 아니에요. 단지 아름다운 당신과 친구가 되고 싶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중 한 명이 갑자기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런 상황은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손 놓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금만 얘기해요. 우리 정말 재미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한 명도 제 반대편으로 와서 길을 막았어요. 완전히 저를 둘러싼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가을 저녁이라 그런지 거리가 한산했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싫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제 팔을 잡아 끌면서 근처 골목으로 가자고 했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러시아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뉴스에 나오긴 했지만 제가 직접 당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실례합니다. 뒤를 돌아보니 동양인 남성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차분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에는 예사롭지 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저에게 물었어요. 러시아어였지만 발음이 약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두 남자는 처음에 그 동양인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아마 자신들보다 체구가 작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상관없어 가세요. 우리끼리 얘기하는 중이니까요. 키 큰 남자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동양인 남성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움직임이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이런 상황에 많이 익숙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세에서 뭔가 전문적인 느낌이 났어요. 아가씨가 싫다고 하는데 왜 계속 붙잡고 있나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술 취한 남자 중 하나가 화를 냈습니다. 너나 저리 가. 동양인 주제에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마. 그러면서 그 남자가 동양인을 밀어내려고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양인 남성이 아주 빠르고 정확한 동작으로 상대방의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 어떤 기술을 썼는지 그 남자가 순식간에 제어당했습니다. 아프긴 한 것 같았지만 다치지는 않은 상태로 완전히 무력화됐어요. 정말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아프지 않게 조심해서 하고 있으니까 순순히 물러나세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농담이 아니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다른 한 명도 덤비려 했지만 동양인 남성의 눈빛을 보고는 주저했어요.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하면 안 좋을 것이다라는 무언의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가 당한 것을 본 터라 쉽게 덤비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경찰 부를까요? 그가 핸드폰을 꺼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 말에 두 남자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관광비자로 온 상황에서 경찰과 엮이는 건 꽤 골치 아픈 일이었을 테니까요. 아, 알겠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키 큰 남자가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동양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 남자는 결국 포기했어요. 뭔가 불만스럽게 중얼거리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이해가 안 됐어요. 너무 빠르게 상황이 해결됐거든요.
위험이 지나가자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제야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실감했어요. 괜찮으세요? 그가 다시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번엔 더욱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제 목소리가 아직 떨리고 있었어요. 다치신 곳은 없으시죠? 손목이나 팔은 괜찮으세요? 정말 세심하게 확인해 주었어요. 다친 곳이 없는지 꼼꼼히 물어봤습니다. 네,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해결하셨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는 잠깐 망설이더니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조금 배운 게 있어서요. 조금 배운 게라고 하기엔 너무 전문적이었는데요. 마치 영화에서 보는 것 같았어요. 그때 그의 표정을 자세히 봤어요. 차분하고 믿음직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신중한 면도 있었어요. 자신에 대해 많은 걸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경찰이나 군인이신가요? 움직임이 정말 전문가 같았어요. 예전에 잠깐 그런 일을 했었어요. 정확한 대답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제 추측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 동양인은 제가 더 묻기 전에 먼저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하실 테니까 저는 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급하게 불렀어요. 성함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정말 고마워서요. 이런 도움을 받고 그냥 보낼 수는 없어요. 박정훈입니다. 그가 간단히 대답했어요. 저는 밀라나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정훈 씨.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별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는 살짝 고개를 숙이더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음이 놓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웠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말이죠. 다음 날 저는 그 일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박정훈이라는 그 남자가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 위기를 해결하는 침착한 모습, 그리고 상황이 끝나자마자 자연스럽게 자리를 떠나려 했던 겸손한 태도.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친구 올가에게 그 일을 얘기했어요. 동양인이 너를 도와줬다고. 어느 나라 사람인데? 한국 사람인 것 같아. 이름이 박정훈이래. 한국인? 너 한국인 처음 만나본 거 아니야? 맞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국인을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별로 아는 게 없었어요. 그냥 아시아에 있는 발전된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그 사람 어땠어? 잘생겼어? 잘생겼다기보다는 믿음직스러웠어. 그리고 정말 차분했고 위기 상황에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더라고. 사실 외모보다도 그의 행동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그 침착함과 정확한 판단력. 상대방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완벽하게 제어하는 기술.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다른 목적이 없어 보였어. 도와주고 나서 바로 가려고 했거든. 요즘 남자들 중에 그런 사람 찾기 힘든데. 대부분 뭔가 바라고 도와주잖아. 올가의 말이 맞았어요. 지금까지 제게 도움을 준 남자들은 대부분 나중에 뭔가를 요구했었거든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촬영장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정말 우연이었어요. 정훈 씨. 저도 모르게 밝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그도 저를 알아봤어요. 안녕하세요, 밀라나 씨. 그 후로 괜찮으셨어요? 네, 덕분에 괜찮았어요. 여기서 다시 만나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저도 우연이네요. 근처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잠깐 쉬려고요. 무슨 일 하세요? 정말 궁금했어요. 물류 관련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의료용품 운송 관련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의료용품이라는 말에 관심이 생겼어요. 의료용품이요? 네, 러시아로 들어오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들의 통관을 도와주는 일이에요. 특히 응급 상황에서 빨리 처리해야 하는 물품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니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에 도움이 되는 일이잖아요. 힘든 일이겠어요. 힘들지만 보람있죠. 제때 도착하지 못하면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1시간이라도 빨리 처리하려고 노력해요.
그의 말에서 깊은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성공이나 돈 얘기만 했었거든요. 하지만 정훈 씨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뭘 하셨어요? 예전에는 군대에 있었어요. 약간 망설이듯이 대답했습니다. 역시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기술을 알고 있었던 거군요. 군대에서도 지금 같은 일을 하셨나요? 비슷한 일이었어요. 사람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일이었죠. 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아마 특수부대나 그런 곳에서 일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몇 번 더 만났습니다. 처음엔 우연이었지만 나중엔 서로 연락해서 만나게 됐어요.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그에 대해 더 알게 됐습니다. 정훈 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한국 군대는 어떤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많은 걸 배웠어요. 특히 팀워크의 중요성을 배웠죠. 팀워크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거든요. 서로 믿고 의지해야 해요. 그리고 각자 맡은 책임을 끝까지 지켜야 하고요. 책임이라는 단어를 참 자주 쓰더군요.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지만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됐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러시아는 어떠세요? 처음 와보시는 거죠? 네, 처음이에요. 날씨가 생각보다 춥지 않네요. 가을이라 그런가 봐요. 그리고 모스크바가 정말 아름다운 도시네요. 한국도 가을이 예쁘나요? 네, 정말 아름다워요. 단풍이 들면 산 전체가 빨갛고 노랗게 물들어서 장관이에요. 특히 설악산이나 내장산 같은 곳은 정말 환상적이에요. 정훈 씨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눈빛이 달라졌어요.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언제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일이 끝나면 돌아가야죠. 아마 한 달 정도 더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왠지 아쉬웠어요. 이제 막 정훈 씨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는데 벌써 헤어져야 한다니. 혹시 러시아에 또 올 계획 있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일이 있으면 또 올 수도 있고.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아요. 애매한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정훈 씨에게 마음이 끌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감정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은 모두 겉모습이나 물질적인 것들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훈 씨는 달랐어요. 저에게 외모에 대한 칭찬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궁금해했어요. 모델 일은 어떠세요? 재미있나요? 글쎄요. 예전엔 재미있었는데 요즘엔 좀 지겨워졌어요. 왜요? 항상 같은 일의 반복이라서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것 같아서 좀 피곤해요. 정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죠. 그 말이 정말 마음에 와 닿았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저에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정훈 씨와 만나는 일이 잦아지자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 에이전트인 이리나가 많은 걱정을 했어요. 밀라나 요즘 그 동양인과 자주 만난다면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네, 가끔 만나서 이야기해요. 좋은 분이에요. 조심해. 너 같은 톱 모델이 누구랑 만나는지 업계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 이미지 관리 중요하다는 거 알지? 그냥 친구예요. 친구라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냥 친구가 어디 있어. 그리고 그 사람 뭘 하는 사람인지 정확히 알아? 군인 출신이라며? 이리나의 말에는 편견이 많이 섞여 있었어요. 동양인에 대한 선입견 그리고 군인에 대한 편견도 있었습니다. 군인 출신이면 뭐 어때서요? 나라를 지킨 분들인데. 그래도 너랑은 안 어울려. 너는 화려한 세계에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세계 사람이잖아. 친구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밀라나, 왜 하필 동양인이야? 러시아 남자들 중에 좋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래도 문화가 다르면 힘들어. 언어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를 거야. 그리고 군인 출신이면 성격이 딱딱할 거야. 전혀 딱딱하지 않아요. 오히려 배려심이 많고 따뜻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저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정훈 씨와 저는 너무 다른 사람들인 걸까? 문화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완전히 다른데 과연 잘 어울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날 밤 아르바트 거리에서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정훈 씨의 침착함, 저를 보호해준 그 순간, 그리고 위기가 끝나자마자 자연스럽게 자리를 떠나려 했던 모습. 저 사람은 다른 목적이 없었어. 제 스스로에게 확신했어요. 하지만 정훈 씨 쪽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만났을 때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밀라나 씨, 제가 너무 자주 연락드리는 건 아닌가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니까. 너무 가까워지면 나중에 서로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정훈 씨도 우리 사이의 한계를 의식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어른이니까 감정 조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정훈 씨에게 마음이 많이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그래도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저에게는 책임이 있어서요. 또 책임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그 책임이 뭔지 몰랐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정훈 씨에게는 저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책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죄송해요. 정훈 씨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정훈 씨의 출장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제 마음을 숨기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공항 배웅을 나갔어요. 정훈 씨는 큰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출장으로 온 거라 짐이 많지 않았나 봐요. 가을 코트를 입은 그의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정말 가시는군요. 네, 일이 끝났으니까요. 더 머물 이유가 없어서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정훈 씨는 잠깐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용기를 냈어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대로 보내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정훈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정훈 씨를 좋아해요. 아니, 사랑해요. 이런 감정은 정말 처음이에요. 정훈 씨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당황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한 것 같기도 했어요. 밀라나 씨,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말한 건가요? 하지만 이대로 헤어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요. 제 마음을 말하지 않고는 못 보내겠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마 순간의 감정일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잊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확신해요. 저는 밀라나 씨와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너무 달라요. 세계가 다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사랑에 무슨 세계가 따로 있나요? 저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혼자만의 삶을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또다시 책임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그 책임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저도 이해하고 싶어요.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하지만 제가 쉽게 연애를 시작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정훈 씨는 정말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밀라나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아름답고 똑똑하고 마음씨도 착해요. 언젠가 밀라나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줄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그 사람이 정훈 씨면 안 되나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정훈 씨는 가방을 메고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정훈 씨, 마지막으로 불렀어요. 그가 돌아봤어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그 책임이 뭔지 언젠가는 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밀라나 씨. 그렇게 정훈 씨는 떠났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왜 책임이라는 말을 계속했을까? 도대체 무슨 책임이길래 사랑까지 포기해야 하는 거지? 그때는 몰랐어요. 2달 뒤 제가 한국에 가서 그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정훈 씨가 떠난 후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났어요. 특히 그가 계속 말했던 책임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책임이었을까요? 모델 일은 계속했지만 예전만큼 재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화려한 촬영장에서도 자꾸 정훈 씨의 차분한 목소리가 생각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이전트 이리나가 정말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밀라나, 한국에서 제안이 들어왔어. 부산 패션 위크에서 러시아 모델을 찾고 있대. 한국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응, 꽤 큰 행사야. 아시아 전체에서 유명 모델들이 모이는 국제적인 이벤트라고 하네. 어때, 갈 거야? 저는 망설였어요. 정훈 씨 때문에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가 저를 거절했다는 사실도 있었거든요. 괜히 가서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일주일 정도 일정이야. 부산이라는 도시인데 한국에서 2번째로 큰 도시라고 하네. 바다도 아름답다고 하고. 부산이요? 정훈 씨가 한국 어디 출신인지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할래?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한국 시장 진출의 발판이 될 수도 있어. 고민 끝에 저는 결정했습니다. 가보겠어요. 좋아. 그럼 바로 준비하자.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혹시 정훈 씨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지만 겉으로는 순전히 일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한국행 비행기표를 받았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한국에 가게 되다니. 정훈 씨의 고향 말이에요. 출발하기 전날 밤 정훈 씨가 한국에 대해 했던 말들을 떠올렸어요. 아름다운 가을 단풍, 질서정연한 사회, 정이 많은 사람들. 정말 그럴까요?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정훈 씨가 말했던 한국의 가을은 정말 아름다울까? 그리고 그가 말했던 책임이라는 게 정말 뭘까? 혹시 가족이 있는 건 아닐까? 결혼한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정말 깔끔함이었어요. 공항이 현대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안내 표지판도 여러 언어로 잘 되어 있고 사람들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훈 씨 말이 맞았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KTX를 탔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기차가 이렇게 빠르고 조용할 수 있다니. 시속 300km로 달리는데도 흔들림이 거의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산들이 정말 아름답게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정훈 씨 말이 맞았네. 정말 예쁘다. 부산에 도착해서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정훈 씨에게 연락해 보기로 한 거죠. 하지만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내야 할지가 문제였어요. 그때 생각해 보니 정훈 씨가 물류 컨설팅 일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혹시 한국에서도 같은 일을 하고 있을까?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지만 쉽지 않았어요. 패션 위크가 시작되고 이틀째 되는 날이었어요. 촬영 스케줄이 끝나고 자유시간이 생겨서 부산 해운대를 구경하러 나갔습니다. 바다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가을 햇살이 바다에 반짝이고 있었고 모래사장도 깨끗했습니다. 해변가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리나, 천천히 마셔. 뜨거우니까 조심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급하게 뒤를 돌아보니 정말 정훈 씨였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건 그 옆에 어린 여자아이가 앉아 있다는 것이었어요. 잠깐, 아이라고요? 정훈 씨에게 아이가 있었나요? 저는 얼른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정훈 씨? 정훈 씨는 정말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커피잔을 들던 손이 멈췄습니다. 밀라나 씨? 여기 어떻게? 일 때문에 한국에 왔어요. 부산 패션 위크 참여하러요. 그리고 제 시선이 자연스럽게 옆에 있던 아이에게 갔습니다.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정말 예쁜 여자아이였어요. 하지만 왠지 낯을 많이 가리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이에게 밝게 인사했습니다. 아이는 수줍어하면서 정훈 씨 뒤로 숨었어요. 처음 보는 외국인이라 무서웠나 봅니다. 할인이구나. 저는 밀라나 언니야. 러시아에서 왔어요.
정훈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리나 인사해봐. 러시아에서 온 언니야. 삼촌이 러시아에서 만난 친구시고. 안녕하세요.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이 아이가 누구일까? 정훈 씨의 딸일까? 그렇다면 정훈 씨는 결혼한 걸까? 아니면 조카일까? 정훈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훈 씨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네, 좋아요. 앉으시겠어요? 우리는 조용한 자리로 자리를 옮겼어요. 하린이는 계속 정훈 씨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은 정훈 씨가 말을 시작했어요.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있었습니다. 하린이는 제 딸이 아니에요. 그럼 제 전우의 여동생이에요. 전우요? 네, 군대에서 함께 복무했던 친구였어요. 제일 친한 친구였죠. 그런데 몇 년 전에 순직했습니다. 정훈 씨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그 친구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하린이의 부모님도 하린이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오빠가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린이를 돌보게 됐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정훈 씨가 계속 말했던 책임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전우와의 약속,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한 책임감. 그래서 러시아에서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신 거군요. 네, 하린이가 있어서 함부로 연애를 시작할 수 없었어요. 아이에게는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하고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린이를 다시 자세히 보니 정말 예쁜 아이였어요. 하지만 눈빛에 조금 서글픔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도 오빠도 잃었구나 싶었어요. 하린아, 오빠 이야기를 삼촌이 가끔 해주시나? 제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하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가 정훈 삼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삼촌이 저를 꼭 지켜달라고 부탁했대요. 정훈 씨를 보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의 인생과 행복을 뒤로 하면서까지 전우의 가족을 돌보고 있다니. 그날 이후로 저는 정훈 씨와 하린이를 자주 만났어요. 처음엔 하린이가 저를 많이 경계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역시 순수해서 진심을 금방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언니는 왜 이렇게 예뻐요? 하린이가 어느 날 솔직하게 물었어요. 하린이도 예쁘잖아. 그리고 마음씨가 더 예뻐. 정말요? 저도 예뻐요? 응, 정말 예뻐. 그리고 착하고 똑똑해. 하린이와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새로운 감정을 느꼈어요. 모성애라고 해야 할까요? 이 아이를 보호하고 싶다는 마음,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훈 씨의 일터도 구경해봤어요. 부산항 근처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정말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수출입 관련 서류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직원들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근면하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을 정말 열심히 해요. 특히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고 하죠. 그게 우리의 문화예요. 약속이라는 말을 들으니 정훈 씨가 하린이의 오빠에게 한 약속 생각이 났어요. 평생 이 아이를 돌보겠다는 약속. 정훈 삼촌은 정말 약속을 잘 지켜요. 하린이가 말했어요. 오빠랑 약속한 건 다 지켜주셨어요. 어떤 약속들을 했는데? 매일 밤 책 읽어주기, 맛있는 밥 해주기, 아플 때 병원 데려가기, 그리고 하린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저를 절대 혼자 두지 않기. 마지막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어린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어느 날 정훈 씨의 어머니와 화상통화를 했어요. 경상북도에 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러시아에서 온 친구 밀라나입니다. 어머, 정말 예쁘네요. 우리 정훈이가 러시아에서 좋은 인연을 만났구나. 어머니는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마치 제 어머니처럼 다정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밀라나야, 우리 정훈이 잘 부탁해. 착한 아이인데 너무 혼자 끙끙 앓는 버릇이 있어. 네, 어머니. 하린이도 잘 돌보고 있어요?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네, 어머니. 하린이가 정말 착해요. 정훈 씨가 정말 잘 돌봐주시고 있어요. 그 아이 참 불쌍해.
우리 정훈이가 잘 돌봐주고 있지만 아무래도 여자아이라 섬세한 부분이 필요할 텐데.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았어요. 할인이와 쇼핑을 하러 갔을 때였어요. 아이가 예쁜 원피스를 보면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할인아, 이거 예뻐. 입어볼래? 괜찮아요. 너무 비싸요. 정훈 씨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는 걸 아이도 알고 있었나 봐요. 저는 몰래 그 옷을 사서 할인이에게 선물했습니다. 언니가 선물하는 거야. 정말요? 고마워요. 너무 예뻐요. 할인이가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이런 기분이 바로 가족의 기분인가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정훈 씨가 저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밀라나 씨, 할인이가 밀라나 씨를 정말 좋아해요. 처음 보는 사람을 이렇게 빨리 따르는 건 처음이에요. 저도 할인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정말 천사 같은 아이예요. 혹시 우리 세 명이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저는 할인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게 제 책임이고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저도 이제 할인이 없인 안 될 것 같아요. 이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패션 위크가 끝나고 러시아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정훈 씨, 저 한국에 좀 더 있고 싶어요. 정말요? 네, 할인이랑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정훈 씨와도요. 정훈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밀라나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사랑보다 책임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저도 이제 그 이유를 알아요. 하지만 밀라나 씨를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랑과 책임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다는 걸요. 저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정훈 씨의 책임감 때문에 사랑을 배웠어요. 외모나 물질적인 것보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게 뭔지도요. 할인이도 우리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언니, 계속 우리랑 같이 있을 거예요? 그러고 싶어, 할인아. 정말요? 좋아요. 그럼 우리 정말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응, 우리 가족이 되자. 우리는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세 명이 함께 찍은 첫 번째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부산 해운대 바다를 배경으로 한 정말 아름다운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 액자에 넣어서 집에 걸어둘까? 정훈 씨가 말했어요. 좋아요. 가족이 되는 연습을 시작해봐요. 몇 달 후 정말 특별하고 의미 있는 날이 있었어요. 정훈 씨의 전우가 잠들어 있는 국립묘지를 참배하는 날이었습니다. 서울 근처에 있는 국립묘지는 정말 엄숙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이 잠들어 계신 곳이라서 그런지 공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할인이 손을 잡고 오빠의 묘비 앞에 섰어요. 정훈 씨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형, 약속 지켰어. 할인이 잘 크고 있고 이제 좋은 사람도 만났어. 우리 세 명이서 가족이 됐어. 할인이가 오빠 묘비 앞에서 천진하게 말했어요. 오빠, 정훈 삼촌이 정말 잘해줘요. 약속 다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밀라나 언니도 있어요. 언니가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저도 마음속으로 인사했어요. 할인이 오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아이 정말 잘 돌볼게요. 그리고 정훈 씨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인이가 저와 정훈 씨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언니, 삼촌, 우리 정말 가족이 된 거죠? 응, 정말 가족이야. 앞으로도 계속 같이 있을 거죠? 물론이야. 평생 같이 있을 거야. 정훈 씨도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밀라나 씨, 정말 감사해요. 저에게 사랑도 책임도 모두 가질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줘서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가족이 뭔지 배웠으니까요. 이제 저는 모스크바의 화려한 모델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정훈 씨와 할인이 그리고 저. 세 명이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된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아르바트 거리에서 만난 그 위험한 상황이 오히려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없었다면 정훈 씨를 만날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할인이라는 천사 같은 아이도 만나지 못했을 거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나라에서 자란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니. 사랑에는 국경도 없고 진정한 책임감이야말로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렇게 저희 세 명의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부산에서 정훈 씨, 할인이와 함께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처음 한국에 정착할 때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언어 문제부터 시작해서 문화 차이,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까지. 하지만 정훈 씨가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밀라나 한국어 어려워? 할인이가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도 했답니다. 응, 어려워. 할인이가 선생님이 되어줄래? 좋아요. 제가 언니한테 한국어 가르쳐 드릴게요. 아이가 선생님이 되어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어요. 할인이 덕분에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번째 겨울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러시아보다는 따뜻했지만 그래도 추웠거든요. 하지만 정훈 씨와 할인이가 있어서 마음만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언니 겨울에 뭐 하고 싶어요? 할인이가 물었어요. 눈사람 만들고 싶어. 정말요? 그럼 눈 오면 같이 만들어요. 첫눈이 내린 날 정말 세 명이서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할인이가 제일 신났죠. 정훈 씨도 아이 같은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웃겼습니다. 정훈 씨도 어릴 때 이렇게 놀았나요? 네, 고향에서 형들이랑 자주 눈싸움 했어요.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쌓이면서 저희는 정말 가족이 되어갔어요. 제일 큰 변화는 제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모델 일을 계속할 수 있었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는 단순히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한러 문화 교류의 역할도 하게 됐거든요. 밀라나 씨가 한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한국 에이전시 대표가 말했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두 나라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니까요. 할인이도 많이 변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밝고 활발해졌습니다. 특히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여자아이다운 면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언니, 저도 언니처럼 예뻐질 수 있을까요? 할인이는 이미 충분히 예뻐. 그리고 마음도 정말 예쁘잖아. 정말요? 응, 정말이야. 할인이는 안팎으로 다 예뻐.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처음엔 러시아 언니가 있다는 게 신기했던 친구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저를 받아들여 줍니다. 할인이 언니 정말 예뻐요. 할인이 친구들이 저를 보며 말하곤 해요. 고마워. 너희들도 다 예뻐.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정말 즐거웠어요. 순수한 마음이 저에게도 전해졌거든요. 정훈 씨와의 관계도 점점 깊어졌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할인이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가족이 되어갔어요. 밀라나 씨, 러시아 음식 중에 할인이가 좋아할 만한 게 있을까요? 보르시라는 수프가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함께 요리하는 시간도 정말 좋았어요. 러시아 음식을 만들어주면 정훈 씨와 할인이가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와, 이거 정말 맛있어요. 할인이가 보르시를 먹으며 감탄했어요. 그럼 자주 만들어줄게. 정말요? 좋아요. 이런 소소한 행복들이 모여서 큰 행복이 되는 것 같았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정훈 씨 어머니를 직접 만났을 때였습니다. 경상북도까지 가서 인사드렸는데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정말 더 예쁘네. 화상통화로 봤을 때보다 훨씬 예뻐.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고마워하셨어요. 우리 정훈이 혼자 얼마나 힘들었겠어. 밀라나가 와서 정말 다행이야. 어머니가 더 고마우세요. 좋은 아들 키워주셔서요. 어머니는 할인이도 정말 예뻐해 주셨어요. 친손녀처럼 아껴주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할인아, 할머니랑 시장 갈까? 좋아요. 할머니, 뭐 살 거예요? 할인이 좋아하는 거 다 사자.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러시아에 있는 제 가족들도 한국에 놀러 왔어요. 어머니와 여동생이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정말 신기해했습니다.
밀라나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였어?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네, 정말 좋은 나라예요. 제 가족들도 정훈 씨와 하린이를 정말 좋아했어요. 특히 하린이를 보고는 완전히 반했죠. 이 아이 정말 천사 같다. 어머니가 하린이를 안으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러시아 말로 사랑해요가 뭐예요? 하린이가 물었어요. 야 티비야 류블류.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죠. 야 티비야 류블류. 하린이가 따라 말하니까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가장 특별했던 순간은 저희 3명의 가족 사진을 정식으로 찍었을 때였어요. 전문 사진작가에게 부탁해서 정말 예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이제 정말 가족 사진이네요. 사진작가가 말했어요. 네, 저희 가족이에요. 정훈 씨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진을 거실에 크게 확대해서 걸어놨어요. 집에 오는 사람들마다 저희 가족 사진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족이네요. 고맙습니다. 하린이 생일날도 정말 특별했어요. 처음으로 3명이 함께 보내는 하린이 생일이었거든요. 하린아, 생일 축하해. 저와 정훈 씨가 함께 케이크를 들고 나타났어요. 와, 정말 예쁜 케이크예요. 언니랑 삼촌이 직접 만든 거야. 정말요? 고마워요. 하린이가 촛불을 끄면서 소원을 빌었어요. 무슨 소원 빌었어? 언니랑 삼촌이랑 계속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저와 정훈 씨 모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계절이 바뀌면서 저희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정훈 씨의 사업도 점점 잘 되기 시작했어요. 한러 교역이 늘어나면서 정훈 씨의 전문성이 더욱 인정받았거든요. 밀라나 씨 덕분에 러시아 쪽 일이 많이 늘었어요. 정훈 씨가 고마워했어요. 제가 뭘 했다고요? 밀라나 씨가 통역도 도와주고 러시아 문화도 설명해주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저도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찾았어요.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한러 문화 교류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었습니다. 언니, 나중에 러시아 갈 수 있어요? 하린이가 물었어요. 물론이지. 언니 고향도 구경시켜줄게. 정말요? 궁금해요. 하린이도 러시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러시아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죠. 정훈 씨와 저는 마침내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하린이가 저희에게 먼저 제안했어요. 삼촌, 언니랑 결혼하면 안 돼요? 하린아, 그런 말을. 저는 언니가 정말 엄마 같아요. 그리고 삼촌도 언니 좋아하는 거 알아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저희를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어요. 결혼식은 정말 소박하지만 의미 있게 치렀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양쪽 가족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정훈 씨,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밀라나 씨. 이제 밀라나 씨라고 부르지 마세요. 여보라고 불러요. 네, 여보. 하린이가 저희 결혼식에서 화동 역할을 했어요. 정말 예쁜 드레스를 입고 꽃을 뿌리는 모습이 천사 같았습니다. 언니, 이제 정말 우리 엄마죠? 응, 이제 정말 엄마야. 좋아요. 엄마. 그렇게 저는 정식으로 하린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신혼여행도 3명이 함께 갔어요.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했는데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와, 바다가 정말 예뻐요. 하린이가 감탄했어요. 부산 바다보다 더 예쁘지? 네. 정말 아름다워요. 가족 3명이 손잡고 해변을 걷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어요. 정말 소중한 추억이 됐습니다. 이제 저희는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하린이 방도 따로 만들어주고 저희 부부방도 꾸몄습니다. 정말 따뜻한 보금자리가 됐어요. 엄마, 제 방 정말 예뻐요. 하린이가 기뻐했어요. 마음에 들어? 네. 정말 좋아요. 거실에는 여전히 저희 가족 사진이 걸려 있어요. 이제는 결혼 사진도 함께 걸려 있답니다. 매년 하린이 오빠의 기일에는 3명이 함께 국립묘지를 찾아요. 이제는 저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드립니다. 오빠, 저는 밀라나예요. 하린이 엄마가 됐어요. 정말 잘 키울게요. 정훈 씨도 매번 보고를 드려요. 형, 하린이 정말 밝게 잘 자라고 있어.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도 많아. 걱정하지 마. 하린이도 이제는 당당하게 오빠에게 근황을 전해요.
오빠,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엄마 아빠가 생겼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지금 하린이는 중학교 1학년이 됐어요. 정말 많이 컸습니다. 예전보다 더욱 밝고 자신감 넘치는 아이가 됐어요. 엄마, 저 나중에 엄마처럼 모델 하고 싶어요. 정말? 그럼 열심히 준비해야겠네. 네. 그리고 러시아어도 완전히 배우고 싶어요. 하린이의 꿈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딸입니다. 정훈 씨와 저는 이제 둘째를 계획하고 있어요. 하린이도 동생을 원한다고 해서 정말 기뻐하고 있답니다. 엄마, 동생 생기면 제가 잘 돌볼게요. 정말? 언니가 되는 거네. 네. 저 좋은 언니 될 거예요. 앞으로도 저희 가족의 행복한 이야기는 계속될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그날 아르바트 거리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하니 정말 신기해요.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행복의 시작이 된 거죠. 지금 저는 정말 확신할 수 있어요. 진짜 사랑은 외모나 조건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책임감과 배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정훈 씨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사랑을 배웠고 하린이를 통해서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세 명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서로가 있기 때문에 뭐든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진정한 사랑과 가족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저희 가족처럼 말이에요.